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에 거래소 관련 이슈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이 서한을 보내는 게 있었는데요. 원래 디폴트 일정이 6월 1일 정도인데 최소 5일 정도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다. 또는 어디 뭐 매체나 이런 쪽은 뭐 보름까지는 버틸 수 있다,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정식적으로 앨런 누나가 일단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한일이 6월 5일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다시 목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따른 분위기가 당장 부채한도에 따른 협상의 기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성으로 지금 미친 듯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덩달아 이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비트코인도 소폭 이 시간대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또 폴짝폴짝 올라오기도 했었죠. 그래서 여전히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반등이 조금 더 아쉽게 올라오고 있는 건 여전히 거래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주고 있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청산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터져 나가고 있지 않는 포지션으로 되게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죠. 그러면 롱은 많이 터져 나갔는데 롱이 쌓일 만한 퍼센티지는 좀 적고 오히려 숏이 좀 터져 나가야 비율로 좀 맞춰주면서 이 천상 차트도 뭐라고 했습니까? 이렇게 나가야 나중에 한번 터져주고 또 터져줘야 방향성이 가격 대비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와주는데, 이런 패턴이 좀 되게 안 좋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겠죠.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즘 워낙 아무래도 이번에 S&P 500 기술주 지수가 너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슬그머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아무래도 뭐 나스닥이 미친 듯이 지금 나홀로 올라가고 있어요,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분위기가 머니마켓 펀드에서도 일단은 중립받고 가자라는 애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연준의 대조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계속 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재무부 북한의 암호화폐 440만 달러 압류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. 바이낸스가 여기에 좀 일조를 도왔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보유량이 고갈 중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BRC20에 따른 어느 정도 이슈가 약간 잠잠해지다 보니까 이때다라고 해서 좀 물량을 약간씩은 던지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고래들이 이번 3주간 2290만 달러 상당의 XRP 5200만 개를 구입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. 또한 이번에 이제 거래소 가장 좀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와주고 있는데, 여기서 제가 이 내용에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만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공무원들의 코인 투자 막아야 된다, 아니면 관련 부처만 막아야 된다, 이런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.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, 제가 봐도.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게 관련 부처만 막는다라고 해서 옆 동네 부처 친구한테 뭐 약간 청탁해가지고 좀 사둬라, 이렇게 뭐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 강도가 너무 세게 집행되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것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소
공직자 친인척까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또 모 국회의원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도 이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,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, 신문을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. 왜 이 시점에 나올까요? 저는 좀 역시나 또 국회의원 선거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, 저는 코인적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좋은 패턴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장난질 조금 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.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도 또 들릴 수가 있냐면요. 자,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코인 시세 조작도 생각보다 볼륨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뭐 MM을 치든 국내 거래소에서 MM을 치든 아니면 거래소 자체에서 MM을 치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알트코인에 있는 MM을 치고 있는 쪽에 있는 코인들은 볼륨이 과거 한두 달 요 사이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확 줄었던 게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. 그런 코인들은 이게 좀 MM이 일단 진행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해보는 게 바람직하겠죠. 또한 내가 뭐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코인이라고 할지언정 바이낸스에도 그나마 상장이 되어져 있으면 그래도 희망적입니다.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었더라고 해도 뭐 바이낸스나 OK 쪽에서 상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어차피 거기에서 유동성이 분산화가 됐었을 때 내 코인으로 흘러갈 자금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 이게 싸다라는 코인의 싸다라는 기준점은 고래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매우 주관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너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고래도 그런 걸 일부적으로 좀 더 설거지 하려고 띄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튼 이번 형태로 인해서 이런 MM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MM 이야기를 잠깐 꺼내서 본다고 하면요. 자, 최근에 코인원 관점으로 김치 코인을 보게 되면, 자, 뭐 상패는 제외하고 뭐 메티스, 트라이에, 엄프엑스, 크리토 뱅크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게 되면 메티스를 보게 되면, 자, 보십시오. 요 시점 아마 한 3월달 때부터 4월달 때까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. 매도 거래량이 어마무지하게 나오고 거래가 거의 소멸할 만큼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정황이 또렷하게 보인다 뭐 정도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크리토 뱅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유달리 요때 또 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여기 또 좀 나와주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. 여기와 이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. 마찬가지로 이런 김치 코인들, 그러니까 즉 거래량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에 있는 김치 코인들인데 시총도 낮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줄었다.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만약에 해외 거래소 쪽에서 들고 있지 상장이 안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. 왜 난해할 수가 있냐면 이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.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4월 11일자 기준으로 검찰이 코인원 상장 비리 4명을 구속을 했죠. 유달리 코인원이 김치코인을 많이 상장을 시키기도 했었고요. 그걸로 고모씨, 황모씨 현금 코인 20억 원 수수한 혐의, 배임, 업무 방해 부분으로 이제 좀 많이 돈을 받았다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 유착 관계가 좀 있었다고 하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김치코인을 갖고 있다. 근데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. 근데 이거 꼭 어떻게 해서는 살려봐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그래도 김치코인 사보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뭐 업비트나 빗썸도 상장이 좀 되어져 있든지 최소 못해도 아니면 뭐 대형 거래소
에도 일부 좀 상장이 되어져 있어야 그나마 좀 기회라는 게 오는데, 그냥 단독으로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런 것도 접근했었을 때 전략인 거죠.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답이 없는 겁니다. 답 찾기가 어려워요. 예, 이걸 뭐 살려주세요 해봐야 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으로 코인 상장 브로커 대형 거래소 입장 30억 원 알파 하면 뚫린다. 이번 사건에서 자 보게 되면 검찰은 거래소를 피해자 회사로 봤다. 거래소도 불법 장인 상점피 존재를 200% 알고 있다고 본다. 거래소 상장된 코인 중 상점피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느 정도라고 보냐? 짐작이지만 80% 90%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. 왜냐면 이게 17년도 시즌부터 지금 때까지 보게 되면 무조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하는데, 어디까지 조사하고 어디까지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. 네, 그리고 대형 거래소 입장료는 원금에서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이다. 그리고 상위 노출과 옵션에 따라서 알파가 달라진다. 그리고 배달 사고 우려 없냐? 재단과 MM팀은 서로 물량 던지고 받치고 해서 쉽게 10억 원, 20억 원 오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제 제때 못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용역을 동원해서 간급 협박하거나 그런 일이 좀 비재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업계 쪽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. 웬만한 코인 유튜버 분들도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검찰이 어느 연도 기준적으로 또 조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. 뭐 저도 뭐 하도 많이 들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이기도 하죠. 변창호 씨라고 하는데요. 이분이 이제 막 조사를 이래저래 많이 하면서 미움털을 많이 받고 있는데,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.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. 그게 뭐냐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되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,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해서 투자적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손절 타이밍도 필요하다라는 거가 있는데, 대부분 초보자 입장에서는 손절이라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요. 손절이라는 이 버튼 하나 누르기가 되게 무겁습니다. 왜냐면 원금 대비를 고려를 하면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. 근데 적절한 타이밍 때 아니면 아예 코인도 가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확률이 매우 낮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코인을 건드느냐, 그리고 그게 실체가 어느 정도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. 해당 커뮤니티와 그 다음에 개발 툴이나 이런 것까지도 많이 알아본 부분이면 덜 부러지지만, 그런 것 자체를 애초에 별로 없고 그냥 남들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하다가 목돈 들어가서 내가 피해자예요 라고 해봐야 그 돈은 돌아오지 않죠.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오히려 그냥 중립적으로 보았을 때, 투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그냥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또한 악재가 나와도 어느 정도 대인배처럼 좀 가야 투자에 있는 객관성이 좀 붙여서 코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나, 그리고 그게 꼭 코인적 투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매입을 할 때나 아니면 아파트나 토지 매매가 들어가거나 할 때도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물리는 겁니다. 좋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나쁜 이야기도 들어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죠. 근데 그 정도에 있는 판결을 내지 못한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내공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옹호하는 이 입장도 저는 이해가 돼요. 왜냐면 내 코인의 훼손에서 내 본전을 아직도 못 찾았는데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면 이쪽에 유동성이 많이 안 들어오고 시총도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숏배팅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렇게 또 세력에 또 장단질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지만,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노출된 만큼 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
이 뭐 저도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긴 했지만 다 팩트로만 조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이제 건강한 투자 패턴을 위해서 나머지 신규 진입자들이 이런 내용이라도 좀 알면서 좀 가라.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또 코인 투자할 때 이런 거를 좀 배제하면서 투자를 하셔라 라는 개념으로도 들리기도 하죠.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듭니다. 그렇다고 해서 특정 인물이 내 기분이 나쁘고 내 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만년사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. 물론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진짜로 문제가 있지만 팩트면 그분을 너무 많이 몰아붙이는 건 애초에 이런 인물도 있어야 시중에 어떤 문제점을 다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재단 측이나 이런 쪽도 나오게 되고 그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긴 할 겁니다. 근데 이런 게 아예 없이 하면 우리만 그냥 멍청이이다 보니까 계속 멍청한 형태로 역으로 이용을 이제 당하면서 재단이 요구한 대로 리드한 대로 계속 끌고 가겠죠.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각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디가 됐던 간에 이번에 알트 추이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적은 건 그리고 요 2달 사이에 거래량 변동폭이 너무 심했던 건 다 좀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여전히 생각보다 오래된 코인들의 장점은 그런 게 있죠.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잘 보이냐 아니냐 또는 어느 정도 이게 좀 발전 과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그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신규 코인이나 연역이 좀 짧은 코인이나 그 다음에 긴치 코인만 국내 거래소에 한정돼서 상장이 되어져 있는 건 어마무지하게 리스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.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코인 분석은 공부하는 만큼 내가 가져가는 파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리고 접근할 때도 좀 다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